배당 ETF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 계좌 하나 잘못 골라서 20년 뒤에 1억을 그냥 세금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배당 투자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설계돼 있다는 겁니다. 노후 준비하려고 투자했는데 결과는 세금 폭탄?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ETF 꼬박꼬박 모으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이 구조에 걸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넣다 보면 10년, 20년 뒤에 수천만 원이 통장에서 세금으로 그냥 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완전히 피하는 방법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만 절대 세금 안 냅니다. 지금부터 뉴스에서는 절대 안 알려주는 진짜 이유 딱 이해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잠깐 돌려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1990년대 초반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는 은행에 돈을 그냥 맡겨두기만 해도 이자가 연 10%에서 많게는 15%까지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1억을 은행에 맡겨두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매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받는 시대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은행 예금 이자가 연 3%, 4% 선이에요. 1억 맡겨봤자 세후로 손에 쥐는 돈이 25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얘기가 시작돼요. 국민연금 말이에요. 여러분, 국민연금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고 계시잖아요?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거기다 회사가 같은 금액을 또 내고 있어요. 이렇게 수십 년을 낸 국민연금, 나중에 얼마나 받는지 혹시 아시나요? 2024년 기준으로 월 평균 수령액이 65만 원입니다. 근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후에 사람답게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려면 부부 기준으로 월 277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65만 원 받아서 277만 원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배당 ETF입니다. 배당 ETF 뭔지 아시나요? 쉽게 말해서 회사의 주식을 사면 그 회사가 돈을 벌 때마다 내 통장에 용돈처럼 돈이 꽂히는 거예요. 그럼 ETF는 뭐냐고요? 하나의 회사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회사를 한꺼번에 아주 조금씩 다 사는 거예요. 한 회사가 망해도 나머지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 내 돈이 안 날아가는 거죠. 이걸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회사들이 매달 혹은 매 분기마다 내 통장에 배당금을 꽂아주는 구조. 이게 배당 ETF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배당 ETF가 좋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왜 계좌 종류가 중요한 거냐고요? 이건 세금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을 때 국가가 그 돈의 일부를 가져가요. 이게 배당소득세인데요. 일반 증권계좌에서 배당을 받으면 무조건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배당을 100만 원 받으면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떼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배당을 받는다고 치면 1년에 세금으로 나가는 돈만 184만 8천 원이에요. 여러분이 배당 투자를 정말 열심히 해서 배당금이 점점 늘어나고 연간 총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갑자기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발동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연 2천만 원 넘는 배당금은 여러분의 다른 소득, 그러니까 월급이나 사업소득이랑 합산돼서 세금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올라갑니다. 100만 원 받았더니 49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투자했더니 열심히 세금 낸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고요? 바로 ISA 계좌입니다. ISA,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인데요. 그냥 세금 혜택을 주는 특별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SA 계좌에서 투자해서 수익이 나도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 이상 수익에 대해서도 15.4%가 아니라 9.9%만 내면 돼요. 거의 반값 세금인 거죠. 근데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ISA 계좌 안에서 아무리 배당을 많이 받아도 그 배당금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잡히지 않아요. 월 배당이 수백만 원이 들어와도 연 2천만 원이 넘어도 세금 폭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연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3년만 유지하면 언제든 돈을 뺄 수 있습니다. 5년, 10년 묶이는 게 아니에요. 3년입니다. 자, 여기서 실제 숫자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25년 동안 매달 배당금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 계좌에서 받으면 15.4% 세금, 100만 원 12달, 25년을 곱하면 약 4,62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ISA 계좌에서 받으면 2천만 원 비과세 혜택의 그 이상은 9.9% 적용으로 세금이 확 줄어들어요. 이 차이가 20년을 모으면 수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까지 벌어집니다. 계좌 종류 하나가 1억짜리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에서 뭘 사야 하느냐? ISA에서는 국내 상장 ETF를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SCHD나 JPI 같은 미국 ETF 사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괜찮아요. ISA에서 미국 ETF를 직접 살 수는 없지만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국내 상장 ETF가 이미 있거든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챙기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입니다. 대표 상품으로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ACE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미국의 SCHD라는 유명한 ETF와 같은 지수를 추종합니다. SCHD가 뭔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올려온 우량 기업들만 골라 담은 바구니예요. 삼성전자, LG전자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배당을 꾸준히 올리면서 돈을 잘 버는 회사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코카콜라, 존슨앤드존슨, 버라이즌 같은 회사들이요. 지금 배당 수익률이 연 3에서 4% 정도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이 배당이 매년 올라가요. 처음에는 3%지만 10년 뒤에는 원금 대비 실질 배당 수익률이 10%를 넘길 수 있어요. 복리로 자라는 배당 나무 같은 거예요. 처음에 심을 때는 작은 묘목이지만 10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되어서 매년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두 번째 유형, 현금 흐름을 확 늘려주는 커버드콜 ETF입니다. 대표 상품으로는 타이거 나스닥 커버드콜, ACE 미국 500 커버드콜 바이라이트가 있어요. 이름이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커버드콜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비싼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자전거를 옆집 친구한테 빌려줄게요. 대신 이달 안에 이 자전거를 얼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아요. 친구는 값이 오르면 사고 싶을 테니까 그 권리에 돈을 내겠죠. 내가 그 권리 파는 대가로 받는 돈이 옵션 프리미엄이에요. 이 프리미엄을 매달 여러분한테 배당으로 나눠주는 구조가 커버드콜 ETF입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연 6에서 10%로 높아요. 매달 통장에 월급처럼 배당이 꽂혀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주가가 크게 오를 때 수익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일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자전거 값이 폭등해도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세장, 그러니까 주가가 쭉쭉 오를 때는 일반 ETF보다 수익이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횡보장이나 약세장, 그러니까 주가가 제자리 걸음이거나 조금씩 내려갈 때는 배당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유형, 포트폴리오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채권 ETF입니다. 대표 상품으로는 타이거 미국채, KODX 국고채 3년이 있어요. 채권이 뭐냐면요. 국가나 기업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받는 차용증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국가한테 나한테 돈 빌려가 대신 매년 이자 줘 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식시장이 쿵 빠질 때 보통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거나 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포트폴리오에서 채권 ETF는 자동차의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해요.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거죠.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내 전체 계좌가 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자, 이제 진짜 반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영상에서 제일 소름 돋는 파트입니다. 매달 100만원씩 ISA 계좌에 넣고 평균 배당 수익률 7%, 복리로 재투자, 총 수익률 8%를 가정해봅시다. 10년 뒤엔 어떻게 될까요? 계좌 잔고 약 1억 8천만원, 월 배당 약 105만원. 매달 100만원씩 넣었더니 10년 만에 월 배당이 100만원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20년 뒤엔요? 계좌 잔고 약 3억 6천만원, 월 배당 약 210만원. 25년 뒤엔요? 계좌 잔고 약 9억 5천만원, 월 배당 약 550만원. 매달 100만원이 5년 만에 월 55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복리의 힘이에요. 처음에는 느려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왜 부자냐고 물어보면 그는 항상 이렇게 답해요. 나는 그냥 좋은 회사를 사서 오래 들고 있었을 뿐이야.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팔지 않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자, 이번엔 반대의 시나리오를 그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일반 계좌에서 배당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배당이 작으니까 별로 안 느껴져요. 그런데 투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배당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연 배당 300만원이면 세금 약 46만원, 연 배당 500만원이면 세금 약 77만원, 연 배당 1천만원이면 세금 약 154만원, 그리고 드디어 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는 순간 갑자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폭탄이 터집니다. 직장인이라면 이미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배당소득이 합산되면 세율이 훅 올라가요. 직장에서 연봉 5천만 원 받고 배당으로 3천만 원 추가로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소득이 합산되어서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이걸 욕조에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수도꼭지는 계속 틀어져 있어요. 배당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근데 배수구가 점점 막히기 시작해요. 세금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빠지니까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배당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배수구가 완전히 막혀버려요. 욕조에 물이 넘치기 시작하죠. 그 넘치는 물이 바로 세금 폭탄입니다. 근데 ISA 계좌를 쓰면 이 배수구가 막히지 않아요.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욕조가 넘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 채널답게 반대 의견도 공정하게 짚어드려야겠죠. 배당 투자와 ISA 계좌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반론도 분명히 있거든요. 반론 첫 번째입니다. 커버드 콜 ETF, 배당이 높다고 다 넣으면 안 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배당 수익률이 연 8, 10%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배당이 높은 만큼 주가 상승폭이 제한되는 구조거든요. 만약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대세 상승장이 온다면 커버드 콜 ETF는 그 상승을 다 먹지 못해요. 배당을 받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포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배당 수익률 자체도 고정이 아니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 배당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연 8% 배당 광고만 보고 전 재산을 커버드 콜에만 넣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반론 두 번째입니다. 배당 투자는 하락장에서 원금 손실이 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2022년에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 SCHD를 추종하는 ETF들도 20% 넘게 빠졌어요. 배당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20% 빠지면 그 충격은 상당하죠. 배당으로 매달 돈 받는다고 좋아했더니 원금이 20% 사라져 있으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이 시기에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팔아버린 분들이 꽤 많았어요. 팔아버리면 그냥 손실 확정이에요. 배당의 마법도 끝나는 거죠. 반론 세 번째입니다. 환율 리스크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달러 가치에 영향을 받아요. 원화가 달러 대비 강해지는 시기,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시기에는 실질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이 10% 올랐어도 그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이 10% 내려갔다면 실질 수익은 거의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환율의 영향이 상쇄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원화 약세 시기에는 추가 수익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환율 변동이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는 걸 반드시 알고 투자하셔야 해요. 반론 네 번째입니다. ISA 계좌를 나중에 해지하고 다시 만들 수 없다. ISA 계좌는 한번 해지하면 다시 새로 개설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계좌를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런 반론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배당 투자가 완벽한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론들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실행한다면 이 전략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투자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은 ISA 계좌 배당 투자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을 한 가지 딜레마 앞에 세워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배당 투자를 시작하려는 40세 직장인이에요. 두 가지 선택지가 앞에 있습니다. 선택지 A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시작해요. 지금 당장은 편해요. 해외 ETF를 직접 살 수도 있고 제약이 없어요. 근데 25년 뒤 배당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25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합산하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운 돈이 세금으로 사라져 있을 거예요. 선택지 B입니다. ISA 계좌에서 투자를 시작해요. 연 2천만 원 납입 한도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 상장 ETF만 살 수 있어요. 조금 불편하고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25년 동안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으로 날아갈 수천만 원이 고스란히 내 계좌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 복리로 또 불어나요. 여러분은 A를 선택하시겠어요? B를 선택하시겠어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사실 이게 딜레마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당연히 B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수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A를 선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배당 투자의 진짜 적은 시장 폭락이 아니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세금 구조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ETF를 골라도 계좌를 잘못 선택하면 내가 열심히 쌓은 복리의 열매를 세금이 먼저 따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 ISA 계좌, 이건 투자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보의 문제입니다. 아는 사람은 세금을 아끼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배당소득세, 나중에 폭탄처럼 터질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게 다 여러분 노후자금에서 새나가는 돈이에요. 25년 뒤 매달 550만 원의 배당을 받느냐, 아니면 수천만 원을 세금으로 날리고 300만 원을 받느냐. 그 차이가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계좌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동네 편의점에서 사는 커피 한 잔 값, 주말에 외식하는 돈. 이게 아깝다고 아끼시잖아요. 근데 계좌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건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그 돈을 지키는 시작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쉬운 5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ISA 계좌 개설입니다.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 키움증권 어디서 열어도 됩니다. 앱 하나 깔고 본인 인증하면 10분이면 돼요. 단, 나중에 해지하고 다시 못 만드니까 처음부터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2단계, 투자 금액 결정입니다. 얼마를 넣어야 하냐고요?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넣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월 5만 원도 괜찮아요. 월 10만 원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월급날 자동 이체를 설정해 두는 거예요. 이번 달은 좀 쉴까 하는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자동 이체는 배당 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3단계, ETF 구매입니다. 처음에는 딱 2가지로 시작하세요. 성장축 하나, 그러니까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것 하나, 그리고 현금 흐름축 하나, 타이거 나스닥 커버드콜 같은 것 하나. 이 2가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채권 ETF를 추가해서 안전판을 넣으면 더 좋아요. 4단계, 배당금 재투자입니다. 배당이 들어오면 그걸로 같은 ETF를 더 사세요. 생활비로 쓰지 마세요. 적어도 배당 투자를 시작한 처음 10년은요, 이게 복리 효과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면 그 열매를 먹지 말고 다시 땅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2배, 4배, 8배로 늘어나잖아요. 나중에 나무가 충분히 많아지면 그때 열매를 즐기면 되는 거예요. 5단계, 분기마다 리밸런싱입니다. 석 달에 한 번 내 포트폴리오 비율을 확인하세요. 성장축이 너무 많아졌으면 조금 팔고 현금 흐름축을 사고 반대라면 반대로 해요. 매일 주가 확인할 필요 없어요. 분기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알려드릴게요. 기본 비중은 이렇습니다. 성장축, 타이거 또는 에이스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40%, 현금 흐름축, 타이거 나스닥 커버드콜 또는 AC 미국 500 커버드콜 40%, 안전판, 채권 ETF 20%. 근데 나이에 따라 조금 달리 가시는 게 좋아요. 30대라면 성장축을 50에서 60%로 높이세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나무를 많이 심어도 열매 맺을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50대라면 커버드콜과 채권을 늘려서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이제는 나무를 심는 것보다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오늘 배운 것들 딱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일반 계좌 배당 투자는 20년 동안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가 세금으로 증발합니다. 둘, ISA 계좌는 그 세금을 합법적으로 아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셋, 좋은 ETF 2-3가지, ISA 계좌, 자동 이체, 그리고 팔지 않는 것. 이 4가지면 충분합니다. 배당 투자는 나무를 심는 겁니다. 심자마자 뽑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심고, 기다리고, 받는 겁니다. 오늘 ISA 계좌를 만들고 첫 ETF를 사는 것, 그게 10년 뒤 나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현명한 선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 조카한테 딱 하나만 알려줄 수 있다면 오늘 배운 것들 중에서 제일 먼저 뭘 알려주시겠어요? ISA 계좌 개설? 아니면 커버드콜 ETF? 아니면 그냥 팔지 말라는 것? 댓글에 적어주세요. 진짜 궁금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본인 나이랑 목표 배당 금액도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계산해서 댓글로 답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35세 목표월 배당 3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 노후 계획을 누군가 직접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ISA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세금 함정 3가지를 다룰 거예요. 열심히 배당 투자를 해도 이 3가지를 모르면 노력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거든요. 힌트만 살짝 드리자면 이 함정 중 하나는 좋은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배당금으로 더 좋은 ETF로 갈아타려다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는 케이스인데요. 진짜 억울한 사례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하지 않으면 다음 영상 알림이 안 가거든요. 이런 중요한 정보 놓치면 진짜 아깝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제쉽다였습니다.